칠레 찼잖아. 스페인 안 찼거든. 근데 솔직히 스페인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이게 같은 값이면 훨씬 맛있거든. 같은 값이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그냥 칠레만 찾는 거지. 안녕하세요. 와인 디렉터 안경입니다. 3만원 미만의 최고 가성비를 갖춘 와인을 소개시켜드리는 전지적 가성비 시점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와인은 보데가스 에고의 고르입니다. 생산자는 보데가스 에고이고요. 와인 산지는 후미아 지역입니다. 스페인의 후미아. 그리고 빈티지는 2017이고요. 포도 품종은 모나스트렐, 쉬라, 뿌티베르도 3가지가 블렌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도수는 14.5%로 약간 높게 나옵니다. 이 와인을 시음하기에 앞서 이 와인이 생산된 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이 와인은 스페인의 후미아라는 지역에서 나오는데요. 이 후미아라는 동네는 굉장히 일조량도 높고 뜨거운 동네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모나스트렐이라는 품종이 가장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 모나스트렐 100%로 만들면 와인이 좀 저렴해요. 품종 자체가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모나스트렐 100%는 보통 시중에서 3만원 언더면 웬만한 와인은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나스트렐 100%로 만들었을 때 그 가격인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동네에서 프리미엄급으로 올라갈수록 쉬라나 뿌티베르도, 까베르네 쇼비뇽이 섞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생산된 지역이 후미아인데 모나스트렐 100%가 아니라 까베르네 쇼비뇽이나 쉬라나 뿌티베르도가 섞여 있다면 조금 더 고급 와인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전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와인도 쉬라와 뿌티베르도가 소량 섞여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하는 거는 아주 자세하게 제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그냥 후딱 닦게요. 댁에서 드실 때는 이렇게 눕혀서 막 따도 되지만, 여러분이 계시거나 본인이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면 병은 눕히시지 말고 꼭 세워서 따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가장 기본 예절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시음하기 전에, 얘는 2017 빈티지예요.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거라 상태는 일단 아주 좋고요. 일단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르가 제 기억에 국내에 처음 수입이 된 게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다른 곳에서 와인샵을 할 때 이 와인을 제가 처음으로 런칭을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모나스트렐 품종 자체가 모나스트렐 100%로 만들어도 거의 뭐 국내에서 2만원, 25,000원만 해도 그 평론가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로버트 파커한테 90점, 91점 받는 모나스트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성비가 좋은 거죠. 좀 저렴한 가격임에도 점수가 좋은 거니까요. 근데 고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했던 게 외래 품종이라고 하는 쉬라나 까쇼도 좀 섞여 있어서 좀 마시기가 편했어요. 이 모나스트렐 100%로 만들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세이버리라는 느낌이 있어요. 좀 짠맛? 그리고 꼭 그 나무 가지를 꺾었을 때 나는 그런 좀 거친 맛? 그게 이 모나스트렐이 갖고 있는 특성인데, 그거를 얼마나 이게 눌러주고 좀 이렇게 좀 완화해야 된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만든 와인만 이게 글로벌하게 인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대요. 그렇게 만들기가. 일단 이게 더운 지역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 더운 곳에서 자라는 포도만의 냄새가 있거든요. 근데 그 향이 확실히 좀 강해요. 그거 뭐라고 딱히 꼬집어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와인을 좀 오래 드시다 보면 그런 느낌 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더운 데서 자랐구나 하는 느낌이 딱 와요. 그리고 지금은 검은 과실이랑 블랙페퍼, 이렇게 좀 스파이시 향이 아직은 좀 도드라지고요.
그리고 아직 알코올도 약간 좀 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되고 잔에 따른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좀 다른 노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산도는 지금 조금 튀고요. 과실량도 아직 많이 안 올라오고 그냥 블랙베리랑 자두향 정도? 지금 부캐는 아직 거의 없어요. 이 고르가 좀 워낙 파워풀한 와인이라 열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아마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 40분 정도 지나야 그때부터 부캐도 좀 올라오고 향이 좋아져요. 근데 확실한 건 제가 매 빈티지마다 시음을 해보고 있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거의 적수가 없어요. 이게 뭐 샵마다 가격이 좀 다르겠지만 3만원대 거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3만원 중반에서 한 뭐 비싸게 파는 곳은 4만원 넘기도 할 거예요. 근데 4만원까지는 좀 오바고 3만원대에만 이걸 구할 수 있다면 굉장한 가성비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와인이.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가는 동안 이 레이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레이블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게 막 머리도 엄청 길고 턱수염도 엄청나게 자란 이 포스 넘치는 분이 한 분 그려져 있죠.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동네에 살던 현자래요. 현자. 아주 옛날에 살던 현자의 얼굴이 이랬대요. 그래서 이 와이너리에서 그 현자를 기리기 위해서 그 얼굴을 레이블에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런칭할 때도 이 레이블 덕을 많이 봤어요. 레이블이 너무 강렬하고 독특하잖아요. 레이블만 보고 사가시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느낌 그대로 레이블만큼이나 캐릭터가 강하고요. 굉장히 인상 깊어요, 와인 자체가. 그리고 이 보데가스 에고라는 이 와이너리에서 만드는 와인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뭐 아주 엔트리급부터 아주 고급까지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전부 다 파워풀해서 좀 찐득하고 센 와인 원하시는 분이면 보데가스 에고에서 나온 어떤 와인을 드셔도 다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밸런스가 좀 맞느냐 안 맞느냐, 피니쉬가 기냐 짧냐 요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캐릭터가 굉장히 강해요. 이게 한 2-3분으로는 해결 안 될 것 같고요. 한 40분? 40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탄닌도 뻑뻑하고요. 탄도도 많이 튀어요. 확실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4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지났네요. 이제 얼마나 변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한 40분인데 이제 부캐가 확실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좀 초콜릿 향이 나는데 밀크 초콜릿보다는 다크 초콜릿에 좀 가깝고요. 그리고 토스트랑 삼나무향인데 약간 젖은 삼나무향 같은 약간 숲 냄새도 좀 있고요. 확실히 이게 향이 좀 잘 버무려지고 어우러진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시간이 무서운 거예요. 와인은 한 2-3만원짜리 와인만 돼도 한 3-40분 지나면 확실히 좋아져요. 그거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몇천원짜리 싸구려 와인 아닌 이상은 확실히 시간이 가면 전부 다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산도도 좀 더 부드러워졌고요. 좀 동글동글해지고
확실히 피니쉬도 좀 길어진 것 같고 밸런스가 확실히 잡혔어요. 최소 한 40분 정도 두시면 훨씬 맛있는 와인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이게 데일리급 와인이다 보니까 아주 다양하고 아주 복잡한 향까지는 아니어도 요 정도 가격대에서 어떠한 명확한 향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확실한 과일 향들이 아주 다양하지는 않지만 또렷하게 몇 가지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확실히 알코올 튀는 느낌도 많이 잦아들었고요. 14.5%인데 제가 술을 아주 많이 못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이 높다는 거 많이 느끼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뭐 2, 3만원대에서 밸런스 찾기는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근데 확실히 고르는 좋기는 해요. 이게 제가 한 3가지 빈티지 정도 마셔본 것 같은데 빈티지 거의 안 타고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고루에서 나는 과일향은 과일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신선한 거, 잘 익은 거, 약간 좀 잼미한 스타일의 과일향이 있는데 고루 같은 경우는 잘 익은 것과 잼미한 과일향의 중간 정도? 확실히 더운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이라 그런지 신선하고 파릇파릇한 과일향보다는 아주 잘 익은 과일향이 훨씬 많이 나요. 보통 고루 같은 경우는 저는 와인만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양념이 잘 되어 있는 육류나 특히 뭐 돼지갈비 같은 거 아니면 백립 이런 류의 것들과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그냥 간단한 스낵이나 간단한 뭐 바게트빵이나 이런 것들과 드셔도 전혀 무리 없어요. 와인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데일리 와인으로 즐기기에는 한 3만원대에서는 고루 아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와인 리뷰 한 줄 평을 하자면 칠레 와인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라이벌이다. 보통 이제 국내에서는 이게 좀 파워풀한 풀바디 와인으로 칠레 와인들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요즘에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트렌드뿐만이 아니고 평론가들이 주는 점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후미아 와인들이 중저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칠레에 충분히 견줄 수 있는,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와인이 스페인의 후미아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샵이나 마트, 백화점을 가셔도 꼭 이 고루가 아니어도 좋아요. 후미아 지역의 와인을 고르신다면 거의 실패가 없을 거예요. 이상 와인 시음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음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상 와인 디렉터 양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